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느덧 우리 수업이 14주차에 접어들었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 자신을 지키는 든든한 디지털 보안 방법에 대해 배웠습니다. 이번 주에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 삶을 바꾸고 있는 놀라운 기술, 바로 인공지능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려 합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먼저 인공지능 AI가 만드는 미래는 어떤 모습일지 최신 소식들을 살펴볼 거예요. 어렵게 느껴지실 수도 있지만 제가 알기 쉽게 하나씩 풀어드릴 테니 걱정 마세요. 그리고 1학기 수업의 모든 내용을 차근차근 되짚어보는 총정리 시간도 함께 가질 예정입니다. 미래를 준비하는 마음과 그동안 배운 것을 단단히 다지는 마음으로 이번 14주차도 힘차게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난 13주차에는 내 정보는 내가 지켜요 라는 주제로 디지털 보안에 대해 배웠습니다. 특히 2단계 인증 설정처럼 조금은 번거로워도 내 계정을 안전하게 지키는 방법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 함께 확인했었죠. 오늘은 그 든든한 보안을 바탕으로 아주 흥미로운 미래 이야기로 넘어가 보려고 합니다. 바로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인공지능 AI과 함께할 미래 사회를 미리 살짝 엿보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요즘 뉴스에서 자주 들려오는 인공지능이 과연 무엇인지, 우리 삶을 어떻게 바꿀지 알아볼 것입니다. 그리고 1차 시 수업이 끝나면 2차 시에는 1학기 동안 우리가 배운 모든 내용을 다시 한번 되짚어보는 총정리 시간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새로운 기술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그동안의 배움을 단단히 다지는 알찬 시간이 될 테니 오늘도 저와 함께 힘차게 출발해 보실까요? 자, 인공지능이라고 하면 왠지 어렵고 복잡하게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우리는 이미 매일 인공지능의 도움을 받으며 살고 있답니다. 예를 들어 스마트폰에 대고 오늘 날씨 어때? 하고 물어보면 바로 알려주지요. 또 아들에게 전화 걸어줘 라고 말만 해도 바로 연결해 주고요. 이렇게 내 목소리를 알아듣고 똑똑하게 대답해 주는 친구가 바로 인공지능 비서입니다. TV로 넷플릭스나 유튜브를 볼 때 내가 좋아할 만한 영화나 영상을 알아서 추천해 주는 것도 인공지능의 역할이고요. 운전할 때 막히는 길을 피해서 가장 빠른 길을 찾아주는 내비게이션 역시 인공지능 기술 덕분입니다. 이처럼 인공지능은 이미 우리 삶 곳곳에서 편리한 도움을 주고 있는 아주 고마운 기술입니다. 방금 전 슬라이드에서 우리 생활 곳곳에 이미 인공지능이 스며들어 있다는 것을 보셨죠? 그렇다면 인공지능이란 도대체 무엇인지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인공지능은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계학습인데요. 이것은 마치 어린아이가 수많은 강아지 사진을 보면서 이렇게 생긴 동물이 강아지구나 하고 스스로 깨닫는 것과 같습니다. 컴퓨터도 이렇게 방대한 정보를 보면서 규칙을 스스로 배우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요즘 아주 화제가 되는 생성형 AI입니다. 이것은 배운 것을 바탕으로 완전히 새로운 글이나 그림을 만들어내는 기술이지요. 예를 들어 웃는 강아지 그림을 그려달라고 하면 세상에 없던 새로운 강아지 그림을 척척 만들어내는 거죠. 즉 스스로 배우는 능력과 새롭게 창조하는 능력이 바로 인공지능의 핵심이라고 기억하시면 쉽습니다. 자, 바로 앞에서는 인공지능이 무엇인지 간단하게 알아보았는데요. 이번 화면에서는 그 중에서도 가장 유용하고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든 챗GPT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챗GPT는 마치 아주 똑똑한 말벗이나 척척박사 개인 비서라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화면에 쓰여 있듯이 이 인공지능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수많은 책과 인터넷의 글들을 미리 학습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질문을 던져도 학습한 내용을 바탕으로 가장 알맞은 대답을 사람처럼 자연스럽게 만들어 주는 것이죠. 주요 특징을 보시면 사람과 이야기하듯 질문하고 답을 얻을 수 있고요. 손주에게 보낼 편지나 모임에서 읽을 시 같은
다양한 글쓰기를 부탁할 수도 있습니다. 또 긴 뉴스 기사를 주고 짧게 요약해 달라고 할 수도 있고, 저녁 메뉴 같은 소소한 아이디어를 물어볼 수도 있답니다. 정말 신기하죠? 다음 화면부터는 이 똑똑한 비서를 어떻게 잘 활용할 수 있는지 직접 실습해 보겠습니다. 자, 바로 앞에서는 인공지능 비서인 챗GPT가 무엇인지 간단히 알아보았죠? 이 친구와 똑똑하게 대화하려면 우리가 질문을 잘해야만 합니다. 그냥 저녁 메뉴 추천해 줘라고 하면 너무 막연한 답이 돌아오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좋은 질문을 하는 이 세 가지 조건을 꼭 기억해 주시면 좋습니다. 첫째, 화면처럼 당신은 50년 경력의 요리사야 하고 역할을 정해주는 겁니다. 둘째, 냉장고에 돼지고기랑 김치만 있어 같이 현재 상황을 자세히 알려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30분 안에 만들 메뉴 3가지를 알려줘처럼 원하는 결과물을 콕 짚어주는 거죠. 이렇게 역할을 주고 상황을 설명하고 원하는 결과를 지정하면 정말 놀라운 답변을 얻게 됩니다. 자, 앞에서 우리가 인공지능에게 질문을 잘하는 법을 배웠죠? 이번에는 그걸 바로 써먹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사랑하는 손주에게 생일 축하 문자를 보내고 싶은데 멋진 말이 잘 떠오르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손주에게 보낼 생일 축하 문자 메시지 다정하게 작성해 줘 라고 부탁하면 인공지능이 아주 근사한 문구를 뚝딱 만들어 줍니다. 또 다른 아주 유용한 기능은 바로 요약하기입니다. 신문 기사나 정부 발표처럼 내용이 길고 복잡할 때가 많죠. 그럴 땐 오늘 발표된 노인복지정책 뉴스 핵심만 3문장으로 요약해줘 라고 명령하면 됩니다. 그러면 어려운 내용도 한눈에 파악할 수 있어 정말 편리합니다. 이렇게 글쓰기부터 정보 정리까지 인공지능은 우리의 훌륭한 개인 비서가 될 수 있습니다. 방금 전에는 우리가 쓴 글로 인공지능이 새로운 글을 척척 만들어주는 걸 보셨죠? 이번에는 한 단계 더 나아가서 글이 그림으로 변하는 마법 같은 기술을 소개해 드릴게요. 화면을 보시면 제가 공원에서 손주와 웃고 있는 할머니라고 글로 간단히 설명했더니 오른쪽처럼 정말 따뜻하고 예쁜 그림이 짠! 하고 나타났습니다. 이런 일을 해주는 똑똑한 인공지능을 이미지 생성 AI라고 부르는데요. 대표적으로 미드전이나 달리 같은 이름의 서비스들이 바로 그 주인공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머릿속으로 상상만 하던 멋진 풍경이나 옛날 추억 속의 한 장면도 글로 설명해서 세상에 단 하나뿐인 그림으로 만들 수 있는 시대가 온 것입니다. 정말 신기하고 놀랍지 않으신가요? 자, 바로 앞에서는 제가 글자만 입력하면 AI가 그림을 그려준다고 말씀드렸죠? 지금 보시는 이 놀라운 그림들이 바로 그 결과물입니다. 이건 사진을 찍거나 사람이 붓으로 그린 게 절대 아니에요. 예를 들어 왼쪽 위 그림은 우주선 창문으로 지구를 바라보는 할머니라고 글자를 쳤더니 AI가 이렇게 상상해서 그려준 겁니다. 정말 대단하죠? 풍경화, 인물화는 물론이고 유명한 화가인 반 고흐의 화풍까지도 따라할 수 있답니다. 마치 우리가 말로 주문하면 요술 램프에 지니가 뚝딱 만들어주는 것과 같아요. 상상하는 모든 것을 그림으로 만들 수 있는 시대가 온 거죠. 글자로 그림을 그리는 것도 이렇게 신기한데 과연 이게 끝일까요? 자, 방금 전에는 글씨를 입력해서 멋진 그림을 만들어내는 인공지능을 보셨죠? 이제는 인공지능이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음악과 영상까지 만들어내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수노 AI, 소노 AI 같은 프로그램이 바로 그 주인공인데요. 예를 들어 손주 생일을 축하하는 신나는 노래라고 글을 쓰면 정말로 멜로디와 가사가 있는 노래 한 곡을 뚝딱 만들어 줍니다. 여기서 더 놀라운 것은 소라와 같은 영상 생성 인공지능입니다. 이것은 강아지가 서울 시내를 뛰어다니는 영상처럼 간단한 문장 하나만으로 마치 영화 감독이 찍은 것처럼 생생한 영상을 만들어냅니다.
이제는 우리의 상상력이 글씨만으로도 노래가 되고 영화가 되는 정말 놀라운 세상이 된 것입니다. 이처럼 인공지능 기술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빠르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방금 전에는 그림도 그리고 음악까지 만들어내는 인공지능을 보셨는데요. 사실 인공지능은 이렇게 재미있는 분야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아주 중요한 영역에서도 큰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의료 분야를 볼까요? 엑스레이 사진을 보고 의사 선생님도 찾기 힘든 작은 병의 징후를 콕 집어내 알려주기도 하고 개개인의 건강 상태에 딱 맞는 치료법을 제안해 주기도 합니다. 금융 분야에서는 보이스피싱처럼 이상한 거래가 생기면 바로 알아채고 막아주어 우리 자산을 더 안전하게 지켜주고요. 교육 분야에서도 활약이 대단한데요. 손주들의 공부를 봐줄 때나 우리가 새로 외국어를 배울 때도 인공지능이 일대일 선생님처럼 모르는 것을 친절하게 가르쳐 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인공지능은 단순히 신기한 기술을 넘어 우리 삶의 중요한 부분들을 더 안전하고 똑똑하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앞서 인공지능이 의료나 금융 같은 여러 분야에서 활약하는 모습을 보셨는데요. 그렇다 보니 자연스럽게 이런 걱정이 드실 수 있습니다. 혹시 내 일자리가 또는 우리 자녀들의 일자리가 사라지는 건 아닐까 하고 말이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일부는 맞고 일부는 틀립니다. 먼저 화면 왼쪽처럼 정해진 규칙에 따라 반복하는 단순한 업무들은 인공지능 로봇으로 대체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인공지능 덕분에 과거에는 없던 새로운 직업들이 생겨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인공지능을 잘 다루는 전문가나 인공지능이 만든 데이터를 분석하는 사람들이 필요해졌죠. 결국 기계가 할 수 없는 인간만의 고유한 능력, 바로 따뜻하게 공감하는 능력이나 새로운 것을 생각해내는 창의력이 더욱 중요해지는 시대가 오는 것입니다. 따라서 무조건 두려워하기보다는 어떻게 잘 활용할지 고민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자, 이렇게 인공지능이 발전을 거듭하면서 좋은 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빛이 있으면 그림자가 있듯이 AI 기술 발전의 어두운 면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바로 화면에 보이는 딥페이크와 가짜뉴스 문제입니다. 딥페이크란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특정 인물의 얼굴이나 목소리를 영상에 진짜처럼 합성하는 기술이에요. 예를 들어 유명한 정치인이나 연예인이 하지도 않은 말을 하는 것처럼 가짜 영상을 만들 수 있는 거죠. 심지어 자녀나 손주의 목소리를 흉내내서 다급하게 돈을 보내달라고 하는 보이스피싱 범죄에도 악용될 수 있어 정말 위험합니다. 또한 이렇게 조작된 영상이나 그럴듯한 거짓 정보로 만들어진 가짜 뉴스는 사회에 큰 혼란을 일으키고 잘못된 정보 때문에 금전적인 피해를 보는 경우도 생깁니다. 이제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것도 무조건 믿기 어려운 시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어떤 정보든 이게 정말 사실일까 하고 비판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자세가 무엇보다 중요해졌습니다. 방금 딥페이크나 가짜뉴스처럼 인공지능의 어두운 면도 살펴보았는데요. 하지만 기술의 발전은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아주 큰 시대의 흐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잠시 후 우리는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함께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AI와 함께할 미래,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바로 이 질문입니다. 우리 자녀나 손주 세대는 앞으로 어떤 세상을 살아가게 될까요? 또 우리 세대는 이 빠른 변화의 물결 속에서 어떻게 중심을 잡고 적응해야 할까요? 여기에는 정해진 정답이 없습니다. 오랜 세월 살아오시면서 쌓아오신 여러분의 지혜와 경험이 그 어떤 전문가의 의견보다 중요합니다. 잠시 후 시작될 2부에서는 이 주제로 서로의 생각을 자유롭게 나누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1교시 전반부 내용을 한번 쭉 살펴보았습니다.
인공지능이 단순히 어려운 계산만 하는 기계가 아니라는 점, 이제는 다들 아시겠죠? 우리가 직접 본 것처럼 글도 써주고 멋진 그림도 그려주고 심지어는 음악까지 만들어내는 정말 놀라운 창작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기술에는 빛과 그림자가 함께 있듯이 아주 중요한 점을 잊으면 안 됩니다. 진짜보다 더 진짜 같은 가짜 영상, 딥페이크나 가짜뉴스의 위험성에 대해서도 우리가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죠. 결국 중요한 것은 이 강력한 도구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요,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함께 찾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AI가 만들어갈 미래 사회는 어떤 모습일지, 그리고 우리는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할지 함께 토론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인공지능이 만들어갈 미래 사회는 과연 어떤 모습일지 그 빛과 그림자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화면의 왼쪽처럼 아주 밝고 긍정적인 미래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 의사가 나의 건강 상태를 미리 예측해서 관리해주고 위험한 운전이나 힘든 집안일을 로봇이 대신해 줄 수도 있죠. 우리 삶이 훨씬 더 편리하고 안전해지는 아주 멋진 세상이 펼쳐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전의 양면처럼 어두운 그림자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단순한 일들은 기계가 대체하면서 일자리가 줄어들고 기술을 잘 쓰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격차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무서운 것은 진짜 같은 가짜 영상이나 목소리로 사기를 치는 디지털 범죄가 늘어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처럼 미래는 마냥 장밋빛으로만 가득 찬 것이 아니기에 우리가 함께 고민하고 토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앞서 인공지능이 만들어갈 미래 사회의 여러 모습을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먼저 긍정적인 측면부터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인공지능 기술이 과연 우리 삶을 얼마나 더 편리하고 풍요롭게 만들어줄 수 있을까요? 첫째, 매일 나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딱 맞는 운동과 식단을 추천해 줄 수 있습니다. 혈압이나 혈당 수치를 알려주고 오늘은 가볍게 30분 산책하는 게 좋겠다고 알려주는 거죠. 둘째, 말 한마디로 집안의 조명을 켜고 좋아하는 음악을 틀어주는 똑똑한 집사 역할도 가능합니다. 셋째, 그림이나 글쓰기처럼 새로운 취미를 가질 때 훌륭한 선생님이 되어주기도 합니다. 어르신들께서 멋진 시 한 편을 쓰고 싶을 때 AI가 좋은 표현을 추천해 줄 수도 있겠죠. 마지막으로 혼자 계실 때 다정한 말벗이 되어 외로움을 덜어주는 친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인공지능은 우리 삶을 더욱 윤택하게 만들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방금 전까지는 인공지능 덕분에 우리 삶이 얼마나 편리해질 수 있는지 희망적인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하지만 동전에도 양면이 있듯이 빛이 있으면 그림자도 있는 법이죠. 이번에는 조금 진지하게 AI 기술이 발전하면서 생길 수 있는 사회적인 위험에 대해서도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화면에 나와 있듯 가장 먼저 걱정되는 것은 바로 일자리 감소 문제입니다. 단순 반복적인 일은 물론이고 이제는 전문직의 일까지도 AI가 대체할 수 있다고 하니까요. 더 무서운 것은 가짜뉴스나 보이스피싱 같은 범죄가 더욱 교묘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AI가 제 목소리, 자녀의 목소리를 똑같이 흉내내서 돈을 요구한다면 정말 끔찍하겠죠? 또한 우리의 모든 정보가 AI의 학습 자료로 쓰이면서 개인정보 유출의 위험도 커집니다. 마지막으로 사람보다 기계와 대화하는 것이 더 편해지면서 오히려 사람들 사이가 멀어지는 인간관계의 소외 현상도 걱정하는 목소리가 많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이 중에서 어떤 점이 가장 걱정되시나요? 앞서 우리는 인공지능 기술이 가진 긍정적인 힘과 함께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자동차가 우리를 편리하게 해주지만 교통법규라는 약속이 없으면 아주 위험한 물건이 되는 것과 똑같습니다. 인공지능이라는 이 강력한 도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술이 사람을 해치지 않고
특정인에게만 유리하게 사용되지 않도록 만드는 사회적인 약속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AI 윤리의 중요성입니다. 화면에 나온 것처럼 기술은 언제나 사람을 위한 도구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공정하고 투명한 원칙을 세우고 만드는 사람이나 쓰는 사람 모두가 책임감을 가져야 하는 것이죠. 이렇게 올바른 방향으로 기술을 이끌어갈 때 비로소 인공지능은 우리 삶의 진정한 동반자가 될 수 있습니다. 앞서 AI를 책임감 있게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꼭 생각해 봐야 할 또 하나의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AI 격차, 즉 인공지능으로 인한 새로운 정보 불평등 문제입니다. 예전에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처음 배울 때 잘 쓰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사이에 차이가 있었던 것처럼요. 이제는 인공지능을 얼마나 잘 활용하느냐에 따라 새로운 격차가 생겨난다는 뜻입니다. 화면의 그림처럼 AI를 자유자재로 쓰는 사람들은 더 좋은 정보를 더 빨리 얻고 더 많은 기회를 잡게 될 수 있습니다. 반면 AI가 낯선 분들은 중요한 정보에서 소외되거나 경제적, 사회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놓일 수도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처럼 꾸준히 디지털 문해력을 키우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 새로운 기술의 흐름에서 소외되지 않고 당당한 주역이 되기 위한 가장 확실한 준비이기 때문입니다. 앞서 인공지능 때문에 새로운 정보 불평등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를 나누었는데요. 그렇다면 이 변화의 시대에 우리는 어떤 힘을 길러야 할까요? 전문가들은 바로 이 세 가지 능력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비판적 사고입니다. AI가 쏟아내는 수많은 정보 속에서 진짜와 가짜를 가려내는 힘이지요. 둘째는 AI가 흉내낼 수 없는 우리만의 창의력입니다. 우리 어르신들의 깊은 연륜에서 나오는 지혜나 나만의 특별한 요리법 같은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족이나 친구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문제를 해결하는 협업 능력입니다. 이 세 가지 힘은 기계가 대체할 수 없는 오직 우리 사람만이 가진 소중한 역량입니다. 앞서 우리가 AI 시대에 필요한 역량들을 이야기했는데요. 그렇다면 반대로 인공지능은 절대 할 수 없는 우리 인간만이 가진 고유한 역할은 무엇일까요? 첫째는 바로 공감과 위로입니다. 친구가 힘든 일을 겪을 때 AI가 데이터를 분석해 해결책을 줄 수는 있겠죠. 하지만 진심으로 마음을 어루만지고 따뜻하게 안아주는 것은 우리 사람만이 할 수 있습니다. 둘째는 삶의 경험에서 나오는 깊은 지혜와 윤리적 판단입니다. 오랜 세월 살아오신 우리 어르신들의 지혜와 경륜은 AI가 흉내낼 수 없는 영역입니다. 자신만의 경험을 담아 그림을 그리고 글을 쓰는 진정한 창의성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기계가 아무리 발전해도 사람 사이의 정과 유대감은 인간 고유의 가장 소중한 가치입니다. AI는 우리의 훌륭한 도구이지 우리를 대체할 수는 없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조금 전 우리는 AI가 할 수 없는 인간만의 고유한 역할에 대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이번 화면에서는 AI 시대에 더욱 중요해진 개인정보 보호 문제를 짚어보겠습니다. 인공지능이 어떻게 그렇게 똑똑하게 그림도 그리고 글도 쓸 수 있을까요? 바로 우리가 인터넷에 남긴 수많은 데이터를 먹고 배우기 때문입니다.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우리가 올린 가족 사진, 검색했던 여행지 정보, 친구와 나눈 대화 내용까지도 AI의 학습 재료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내 소중한 정보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원치 않는 곳에 사용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어떤 앱을 설치하거나 회원가입을 할 때 개인정보 제공의 동의 버튼을 무심코 누르기 전에 어떤 내용을 요구하는지 꼼꼼히 살펴보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내 정보의 주인은 바로 나 자신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앞서 우리 정보의 중요성을 이야기 나눴는데요. 이제는 가짜 정보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키는 방법도 알아야 합니다. AI 기술이 발전하면서
진짜보다 더 진짜 같은 가짜 사진이나 뉴스들이 많아졌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첫 번째 방법은 돋보기를 들고 보듯 자세히 살피는 것입니다. 특히 AI가 만든 그림은 사람 손가락 개수가 이상하거나 배경에 글씨가 뭉개져 있는 등 어딘가 부자연스러운 부분이 있곤 합니다. 두 번째로 누가 이 정보를 만들고 보냈는지 출처를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신뢰할 수 있는 언론사 기사인지 아니면 출처 불분명한 메시지인지 확인하는 습관이 중요해요.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뉴스라면 다른 곳에서도 이야기가 나옵니다. 네이버나 다음과 같은 포털 사이트의 핵심 단어를 검색해보는 교차 검색을 꼭 해보세요. 이렇게 잠시 멈춰서 확인하는 습관이 우리를 가짜뉴스로부터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자 성숙한 디지털 시민의 첫걸음입니다. 네, 방금 전 슬라이드에서 우리는 인공지능이 만든 가짜뉴스를 구별하는 법을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는 이 놀라운 기술을 어떤 마음으로 대해야 할까요? 첫째, 비판적으로 수용하는 자세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마치 처음 보는 약을 함부로 먹지 않듯이 인터넷의 정보를 무조건 믿지 않고 이게 정말일까 하고 한 번 더 생각하는 습관입니다. 둘째, 기술을 선하게 활용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배운 기술로 가족 사진을 예쁘게 편집해 보내주거나 친구들과의 모임 장소를 쉽게 찾는 것처럼 나와 주변을 이롭게 하는 데 쓰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모르는 것은 부끄러워 말고 함께 배우고 나누는 열린 자세를 갖는 것입니다. 우리 수업처럼 서로 묻고 답하며 함께 성장하는 것이 미래 디지털 시민의 가장 멋진 모습입니다. 이 세 가지 마음가짐만 있다면 우리는 기술의 주인이 되어 더 풍요로운 내일을 만들 수 있습니다. 앞서 우리가 가짜뉴스를 구별하고 미래의 디지털 시민으로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지 이야기 나눴습니다. 바로 이럴 때 우리가 1학기 내내 차근차근 배우고 익힌 디지털 리터러시가 빛을 발하게 됩니다.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우린 단순히 스마트폰 사용법만 배운 것이 아닙니다. 넘쳐나는 정보 속에서 진짜 유용한 정보를 분별하는 힘을 길렀고요. 개인정보를 지키면서 자녀, 친구들과 안전하게 소통하는 능력도 키웠습니다. 무엇보다 오늘 배운 AI처럼 새로운 기술 앞에서 막연히 두려워하기보다는 이건 어떻게 내 삶에 도움이 될까 하고 질문을 던지는 용기를 얻었죠. 이 세 가지 힘이야말로 복잡한 디지털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장 든든한 무기가 되어줄 겁니다. 여러분께서는 이미 그 중요한 역량을 차곡차곡 쌓아오신 겁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디지털 활용 능력은 앞으로 더욱 중요해집니다. 미래에는 우리가 쓰는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집안의 모든 사물이 인터넷으로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상상해 보세요. 냉장고가 알아서 부족한 계란을 주문하고 외출하면 집안의 전등이 저절로 꺼지는 세상. 이것이 바로 사물 인터넷 시대입니다. 또한 메타버스라는 가상현실 공간에서 멀리 사는 손주와 바로 옆에 있는 것처럼 대화하고 게임도 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이처럼 미래에는 스마트폰을 넘어 집, 도시, 그리고 가상세계까지 모든 것이 촘촘하게 연결될 것입니다. 결국 이 모든 변화의 중심에는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디지털과 친해지는 것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를 미리 이해하고 준비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디지털을 배우는 중요한 이유 중 하나입니다. 바로 앞에서는 앞으로 우리 집안의 모든 물건이 인터넷으로 연결되는 등 미래의 변화에 대해 이야기 나누어 보았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아이고 나는 이제 따라가기 어렵겠다 하고 조금 걱정되거나 막막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절대 걱정하지 마십시오.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최신 기계를 다 아는 것이 아닙니다.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바로 계속 배우려는 열린 마음, 즉 평생학습의 자세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기술은 우리가 잠든 사이에도 계속해서 발전하지만
배우려는 의지만 있다면 언제든 새로운 사용법을 익힐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동네로 이사 가서 새로운 길을 익히는 것과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께서는 이미 이 알기 쉬운 디지털 활용 수업을 통해 그 위대한 첫걸음을 아주 잘 내딛고 계십니다. 이 마음가짐이야말로 앞으로 어떤 새로운 기술이 나와도 두렵지 않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도구가 될 것입니다. 오늘 인공지능에 대한 우리 어르신들의 깊이 있는 의견 정말 잘 들었습니다. 그 이야기들을 모아 AI 시대를 살아갈 핵심 자세 3가지로 정리했습니다. 첫째, 두려움 대신 이해하기입니다. AI는 괴물이 아니라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똑똑한 도구입니다. 자동차 운전을 배우면 삶이 편해지듯 AI도 잘 알면 우리 생활을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둘째, 질문하고 생각하기입니다. AI의 대답을 무조건 믿지 말고 우리의 지혜로 한 번 더 생각해야 합니다. 이 정보가 정말 사실인지 비판적으로 판단하는 힘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기술을 통해 결국 사람과 연결되기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새로운 기술로 손주와 더 자주 소통하고 친구들과 약속을 잡는 것, 이것이 진짜 목적이니까요. 이 3가지를 기억하시면 우리는 AI의 현명한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1차 시에서는 인공지능, 즉 AI가 만들어갈 미래 사회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기술이 아무리 발전해도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것을 사용하는 우리들의 마음가짐이겠지요? 결국 우리가 1학기 내내 강조했던 디지털 시민의식이 바로 그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AI가 주는 편리함은 마음껏 누리되 혹시 모를 위험은 비판적으로 살피고 언제나 선한 방향으로 기술을 활용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들을 마음속에 잘 담아주시고요. 잠시 후 이어질 2차 시 수업에서는 우리가 1학기 동안 함께 걸어온 길을 처음부터 차근차근 되짚어보는 총정리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폰 기본 설정부터 카카오톡 활용까지 중요한 내용들을 다시 한번 짚어볼 거예요. 기말고사를 준비하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될 테니 잠시 쉬셨다가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뵙겠습니다.